갖고 있던 패드를 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다시 정리해본다. 유신우 씨는 위스키 봉봉을 생각난 김에 산 거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 제 의뢰인의 증언을 믿어요. 유신우 씨가 초콜릿을 주기 전 독을 타지 않았다고 했으니 주사기로 초콜릿에 테트라도 톡신을 넣은 건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과정을 파티 장소에서 하기엔 확실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독을 타기 가장 좋은 곳은 아무래도 호텔 객실이겠죠. 맞아요. 객실엔 CCTV도 없고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강혜윤은 초콜릿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초콜릿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3명 정도겠네요. 강혜윤, 심소희, 그리고 이 객실의 여진우. 살해당한 심소희를 제외하면 범인은 강혜윤과 여진우 둘 중 하나겠네요. 파티가 끝나고 강혜윤은 방으로 돌아가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강혜윤이 독을 탔다면 심소희에게 초콜릿을 돌려줄 때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그에 비해 여진우는 커넥팅 도어 열쇠도 갖고 있었고 강혜윤이 초콜릿을 갖다 둔 뒤 심소희가 방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든지 일을 벌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둘 다 기회는 있었어요. 우선 강혜윤, 여진우, 그리고 심소희, 이 3사람이 삼각관계라서 강혜윤의 질투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호텔 예약을 한 당사자가 강혜윤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2사람의 데이트를 망치고 싶었던 거라면 그냥 여진우의 방을 다른 곳에 잡았으면 될 일이었어요. 여진우가 심소희를 보러 갈 때 다른 사람 눈을 피해 객실 문을 이용하지 않은 점을 잘 생각해봐야 해요. 결론적으로 강혜윤의 범행 동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범인은 여진우겠네요. 맨 처음에 초콜릿에서 발견한 2가지 의문점 기억해요? 당연하죠. 초콜릿 일부에만 독이 들어있던 점이랑 범인이 갖고 있던 주사기, 이렇게 2가지였잖아요. 범인은 유신우 씨가 보낸 초콜릿을 보고 기존의 범행 계획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조사와 신문을 통해 이 2가지 의문점은 다 풀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범인의 기존 범행 계획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 선생님 말씀은... 사라진 로마네 콩티! 범인은 와인에 독을 타려고 주사기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주사기를 사용하면 와인 코르크의 미세한 구멍만으로도 독을 넣을 수 있어요. 와인 오프너를 사용하는 순간 흔적도 사라지게 되죠. 범인은 이렇게 독이 든 술을 개봉하지 않은 와인인 척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만약 아무 문제도 없는 와인이었다면 방 안에 술병이 남아있었겠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심소희는 재벌 2세니 이상할 건 없어요. 범인이 와인에 독을 타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와인을 가져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물자국이 남아있던 와인잔은 어쩌면 범인이 사용하기 전 습관적으로 씻은 걸지도 몰라요. 그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강혜윤이 돌아왔을 거예요. 유신우가 선물한 초콜릿 상자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겠네요. 이 추측대로라면 강혜윤의 혐의는 배제해도 되겠어요? 네. 만약 강혜윤이 범인이라면 굳이 와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와인에 독을 탈 기회도 없었어요.
독을 탈 시간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어젯밤 7시쯤에 와인 주문이 들어왔고 그때 강희우는 파티장에 있었으니까 독을 타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강희훈이 초콜릿을 가지고 올라간 순간부터 연회장에 돌아와 직원과 부딪히기까지 시간은 10분밖에 없었어요. 운이 좋아서 엘리베이터를 안 기다리고 바로 탔다고 해도 독을 타고 와인잔까지 씻기란 불가능해요. 이 밖에도 여진우가 커넥팅 도어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1818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면 확인하러 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희훈이 독을 탔다면 금방 들통났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강혜윤이 방에 들어왔을 때 여진우가 놔둔 와인을 봤다고 해도 그저 그가 데이트를 위해 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코르크 마개에 주사기를 꽂는 장면을 강혜윤이 직접 봤을 확률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 여진우가 범행을 저지르기엔 최적의 환경이었죠. 지금 우리는 왜 독이 초콜릿 전체가 아닌 몇 개에만 들어있는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범인이 와인에 테트로도톡신을 넣으면서 유신우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독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하지만 왜 와인에 독을 다 넣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경찰이 여진우를 데려왔을 때 그에게 물어봐야 할 포인트예요. 그리고 강혜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윤노아는 객실 입구에서 훼손되지 않은 곳을 찾아 간이의자 2개를 가져다 놓는다. 피곤하죠? 좀 앉아요. 아, 감사해요. 난 의자에 앉자마자 부은 다리를 주무른다. 강혜윤이 왜 범인이 아닌지에 대해선 아까 현장에서 찾은 증거를 잘 생각해봐요. 휴대폰 지문. 심소의 휴대폰에는 그녀의 지문만이 발견됐어요. 강혜윤의 지문은 없었고요. 강혜윤이 심소희의 휴대폰을 대신 보관했으니 지문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죠.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강혜윤이 맞다면 굳이 그걸 지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괜히 지웠다간 의심받기 십상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여진우라면 지문을 꼭 지워야만 했겠죠. 심소희의 방에 의심받을 만한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심소희가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막기 위해 여진우가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갔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테트로도톡신은 혈관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독이 아니라서 바로 의식을 잃게 하지 않죠. 아, 심소희 손톱의 상처. 심소희는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커넥팅 도어를 두드렸어요. 여진우는 바로 옆방이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그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여진우의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만 샤워하느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까지 심소희를 증오하는 걸까요? 이건 충동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분명 꽤 오랫동안 감정이 쌓여왔을 거예요. 현장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심소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문을 긁는 소리가 커넥팅 도어 너머로 들려왔을 때 여진우가 무슨 심정이었을지 상상할 수가 없다. 불안, 당황, 후회는 없었을까? 이들을 위해 방을 예약한 강혜우는 진상을 알게 되면 어떤 심정이 들까? 강혜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강혜윤에게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뭐라 단정하긴 힘들지만. 네? 우선 말해보세요.
강혜윤은 커리어 우먼이에요. 상황에 따라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하지만 방금은 드레스 코드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엔 강혜윤이 옷을 사러 갈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빠서 짐 정리 중에 발견한 작년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과한 업무로 계속 살이 빠지는 바람에 입던 옷이 커졌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하지만 강혜윤은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옷을 살 생각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산 건 아닌 듯해요. 이걸 종합해 봤을 때 강혜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심소혜가 그렇게 잘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강혜윤의 수상한 옷차림 말이에요. 선생님도 저도 추측뿐이잖아요. 선생님은 강혜윤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시고 전 그녀가 여진우의 범행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강혜윤이 범행에 끼지 않았다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윤노아는 부드러운 말투에 비해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다. 그는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 끝으로 펜을 돌리며 황금빛 눈동자로 사건 현장을 둘러본다. 어젯밤 이 방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어둠 속에 남겨져 있다가 이제야 그의 눈에 띄었을지도 모른다. 문득 그가 이미 사건의 진상을 모두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강혜윤의 거짓말을 다시 잘 생각해봐요. 거짓말이요? 네. 사실 거짓말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더 잘 보여줘요.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든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유일하고 명확해요. 그녀가 거짓말을 한 목적은 여진우를 지키기 위함이지 스스로의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윤노의 말을 듣고 나니 문득 내 생각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숙소에 관한 거짓말도 심소희의 사생활은 모른다며 극구 부인하던 것도 강혜윤의 거짓말은 결국 여진우의 존재를 감추려 하고 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여진우의 파트너라면 그녀의 행동은 여진우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을 노출하는 꼴이 돼버린다. 만약 강혜윤이 범행을 도왔더라면 자신을 던져 여진우를 보호하려 했을 텐데 왜 자수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머리를 쥐어짜서 여진우 심소희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는 것보다 모든 게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전 강혜윤이 사전에 여진우의 범행 계획을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강혜윤을 신문할 때 그녀는 범인이 여진우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심소희도 죽기 직전까지 유신우 씨가 독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윤노아의 추측은 감정적인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호텔 객실을 배정한 사람도 위스키 봉봉을 갖고 있던 사람도 강혜윤이었어요. 여진우가 체크인한 시간도 그녀가 스위트룸에 초콜릿을 가져다 놓기 전이었으니 이 둘이 만나서 범행을 공모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과 제가 한 추측은 여진우와 심소희가 연인이라는 전제 하에 떠올린 거예요. 독이 들어있을 거라 추측했던 와인은 여태 행방불명이고요. 그래서 전 여진우도 강혜윤도 모두 용의자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변호사에겐 항상 증거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증거를 믿는 것처럼 저도 제 심리학적 판단을 믿어요. 강혜윤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자신이 살인사건에 휘말렸다고 해도 사장님과 여진우의 명예를 더 생각할 사람이죠.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혜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더 유력한 증거를 찾게 된다면 절대 그런 이유로 놓아줄 일은 없을 거예요. 전 제 의뢰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꼭 밝혀야 해요. 그래야죠. 윤노아는 웃으며 나의 강경한 태도에 불만스러워하지 않는다. 백 변호사 파트너 제대로 골랐네요. 칭찬하는 듯한 그의 눈길이 조금 쑥스럽다. 저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백 변호사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는걸요. 진심이에요. 백 변호사보다 부족한 거라곤 경험뿐인걸요. 조금 지나면 백 변호사를 넘어서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내기할래요? 여진우가 유일한 범인인지 아닌지.